직무 우선순위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솔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고요. 듀얼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제가 다 교환을 제작하고 이론을 다 집대성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듀얼 포트폴리오는 두 개의 직무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솔로는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는 겁니다. 취업 4대 욕구 있잖아요. 취업 4대 욕구를 다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해외대를 나오진 않았는데 영어 좀 잘하는 편이야. 근데 수출입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경력 쌓고 스펙 같은 걸 좀 쌓았어. 그래서 나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 근데 해외 영업을 하면은 네임밸류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경쟁자들이 너무 치열하니까, 고스펙이 많으니까. 그래서 해외 영업을 선택하는 게 조금 망설여져.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이런 것들이요. 내 스펙에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취업 4대 욕구에는 그게 적절하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별로. 그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외 영업 있죠. 여기서 해외를 빼봐요. 글로벌 기획기를 싹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국내 영업 되죠. 낙수 효과 전략입니다. 해외 영업 자기소개서에서요. 해외를 빼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국내 영업이 됩니다. 인코턴스 조건 같은 것들, 글로벌 시장 전략 같은 것들, 무역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요소들을 조금 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국내 영업이 되죠.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아까 취업 4대 욕구에 있어서 직무 위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해외 영업 있죠? 반대로 뒤집어 까버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갑과 을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기소개서를 갑과 을을 바꿔버려서 완전히 뒤집어 까버린다.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구매가 되겠어요. 해외 영업 자기소개서를요 반대로 뒤집어 까버리잖아요. 그럼 구매가 됩니다. 봐봐요. 구매관리, QCD,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납기, 인코턴스 조건 같은 것도 수출입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협상합니다. 원가 중심의 협상. 얘는 매가 중심의 협상. 얘는 수출 포트폴리오, 얘는 수입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 평가 관련된 것들. 얘들도 평가 관련된 거 하죠. 시장 평가, 시장 판단, 해석, 분석,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져 있죠. 요구한 역량 똑같아요. 협상력, 숫자 감각, 영업회계, 구매 원가 회계. 완전히 뒤집혀져 있어요. 얘가 검정색이면요, 얘는 하얀색이에요. 얘는 약간 물 타가지고 회색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색깔로 치자면 누군가는 이렇게 선택해. 듀얼 포트폴리오. 자기는 네임밸류에 대한 욕구가 좀 위에 있는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선택해. 왜 그럴까? 자기는 네임밸류는 약간 밑에 있고 직무에 대한 것들이 위에 있는 거야. 자기한테 취업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 자기 하고 싶은 분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직무 선택도 영향을 주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전략적 포트폴리오 설계입니다. 이게 가능한 직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이거 갖고 노는 겁니다. 세팅 자체를요. 마케팅 B2C. 이걸 자기소개서 조금 조정하잖아요. 상품 기획이 됩니다. MD가 됩니다. 왜냐면 MD는요 상품 중심에서의 마케팅이거든요. 물론 영업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MD에 있어서는 소싱 MD, 기획 MD, 영업 MD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그대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영업적인 요소 들어갑니다. 카테고리 매니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상품 중심에서의 마케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와 역량 자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자기소개서를 만들면요 그걸 MD로 특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 마케팅이 패션 마케팅이면은 패션 기획 쪽, 상품 기획, 패션 MD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편적인 B2C 마케팅, 예를 들어 뭐 IMC 전략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유통 쪽, 컨텐츠 중심,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이런 쪽으로 세팅을 잡게 되면요 그건 유통을 잡아야 돼요. 패션, 반려동물 MD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보편적인 유통 상품 기획으로 잡아야 됩니다. 낙수효과 시킨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 서비스 계획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IT 서비스 계획 말하는 겁니다. 앱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같은 것들, 그런 어떤 서비스 여정을 그리는 설계를 하는 건데 그게 서비스 계획이라 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A부터 Z까지 다 계획을 설계하는 건데 기획을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계획을 짰으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근데 서비스 계획은 거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수효과가 가능합니다. 계획을 짰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준비하면 이것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듀얼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경영기획, 재무회계 이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경영기획 쪽 채용공고 같은 거 봐봐봐요. 예산, 중장기 전략 수립, 회계, 재무회계, 재무회계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것도 다 써있죠. 이상하게 재무회계랑 비슷한 경향이 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건 전사적인 조직인데요 회계 데이터 같은 것들 다 취합이 되면 전사적 관점에서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재무예요. 재경, 재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예산 이렇게 잡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경영기획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 다음에 올라가는 게 바로 전략기획이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올라갑니다. 사실상 경영기획이 재무회계보다 조금 더 상단이 있는 거 맞아요. 직무는 낙수효과적 관점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상품기획하고 마케팅 이거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잡아야 돼요. 상위 직무를 세팅해서 잡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경영기획 같은 경우는요 재무회계로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영기획은 한 명만 뽑아요. 거의. 재무회계도 많이 뽑는 건 아닌데요 운 좋으면 두세 명까지 뽑기도 하는 게 재무회계인데 경영기획은 무조건 한 명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기업과 사기업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했었죠. 저겁니다. 공기업 쪽 잡 디스커션 쪽 보면은 경영계획과 재무회계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써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경영기획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상해도 공기업에 잘 들어가. 경영계획과 재무회계 자기소개서를 만드신 분들 있다고 하면요, 그거 한번 공기업으로 먹어봐요. 되게 잘 어울려요. 똑같이 지루하거든요. 서서가 되게 지루하잖아요. 재무회계 약간 톤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경영계획은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재무회계도 이제 쓸 수 있게끔 설계하고요, 공기업도 플랜 B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영리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영악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영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공계 친구들도 또 섭섭해하니까 얘기해줘야겠지. 공정기술과 설비기술. 공정이라는 것은 포의 메트럴 머신 메소드, 이걸 관리하는 게 바로 생산 관리인데, 단위 공정에 있어서 단위 설비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공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기술은 설비기술로 낙수효과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설비기술 있죠? 얘들은요 CS 엔지니어랑도 가능합니다. 설비기술을 파견하잖아요, 아웃소싱으로. 그러면 그게 CS 엔지니어가 됩니다. 플러스 알파 고객 만족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하우스로 하는 게 바로 설비기술이고요, 그것을 삼성전자 또는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파견을 가서 그걸 관리해준다, 설비를. 그게 바로 CS 엔지니어거든요. 둘 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설비기술은요. 그렇게 직무의 연관관계 설계도를 봐가지고 직무 계보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 트리를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세팅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공고를 많이 봐야 돼요. 공고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보이긴 합니다, 나중에는, 언젠가는요. 자, 그리고 공정기술도 생산관리로 낙수효과 가능합니다. OM이라는 관점에서 움직이는 건 똑같거든요. Man, Material, Machine, Method. 그리고 조금 더 영리하게 하는 방법,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영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부러 해외 기술 영업을 세팅하는 겁니다. 기술 영업이 뭔지 아세요? 이 영업이라는 게 아까 가격, 납기, 납품, 물량, 물류 조건들을 협상하는 게 바로 영업이라 했잖아요. 기술 영업은 제품에 대한 스펙이라든지 호환성 조건 같은 것들, 공학적 설계 조건 같은 것들,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변경점 같은 것들 모두 이해해서 선행 설계, 선행 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갖고 제품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적인 부분에서 기술 협상이 가능한 사람들을 바로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와 상경계의 복합적인 세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현대 자동차의 영업은요 유통 영업이에요. 왜냐면 완제품을 유통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현대 모비스의 영업은요 기술 영업이에요. 일반적인 그 유통 영업이 아니에요. 현대 모비스의 제품들은요 어떤 상품에 따라서 또는 완제품에 따라서 그 부품 자체가 호환성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거 갖다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에 대한 어떤 제품 최적화 조건 자체가요 여러 가지 어떤 샘플링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경점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다 리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술 영업이거란 말이죠. 어려워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DS 보면 C 말고요, 걔들 유통이에요. DS 보면 이런 애들은 다 기술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웃긴 게 영업 쪽에서 이공계와 상경계들이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융복합시대라고 하잖아요. 융합.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산업의 경계선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공의 경계선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공계와 상경계는 항상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서로가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점이 바로 기술 영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술 영업은요 해외 기술 영업으로 세팅하잖아요. 해외 시장인데 기술 영업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직무가 딱 그거죠. SK 글로벌 세일즈. 걔들 세일즈가 써 있거든요. 해외 영업과 국내 기술 영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해외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해외 기술 영업을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서 해외를 뺀다. 그럼 뭐가 되죠? 기술 영업 되죠. 기술 뺀다. 그러면 해외 영업이 됩니다. 영리하게 하는 거예요. 영악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설계할 때, 일부러 이력서를 세팅 전략을 잡을 때 일부러 이렇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공계랑 상경계랑 섞어버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공계 쪽 대외활동 같은 것도 있다면 상경계도 불구하고 한번 배워보던가요. 8대 공정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배워보던가요. 그러면 이공계와 상경계가 융복합되는 기술 영업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외 영업 추가되는 해외 기술 영업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위를 잡으면 낙수효과 가능한 겁니다. 전략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서 번외로요, 왜 인사가 위험한 직무인지 아십니까? 인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직무는 맞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인사는 무조건 배수진 쳐야 돼요. 안 되면 망합니다. 무조건 돼야 돼. 인사는요 그래서 가장 엑시트가 많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안 보여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2등이냐?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인사는요 내부 채용도 많이 해요. 적당한 애가 없으면 자기 사내 회사에서 괜찮은 애를 그냥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간택이라고 부릅니다. 간택당했다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요. 그래서 인사 쪽 친구들은요 준비하는 게 자체가 되게 막막한다기보다는 수많은 불합격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인사를 준비하다가 엑시트 하잖아요. 그러면 다 날리는 거예요. 거의 공무원 준비한 거랑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직무들이 이런 직무들이 있어요. 듀얼 포트폴리오가 불가능한 직무들, 솔로 전략으로 타겟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직무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게 낫겠죠. IT 기술 영어, 딱 좋은 질문.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기술 영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 기술 영어 그리고 솔루션 기술 영어가 있어요. 솔루션 기술 영어 IT 쪽입니다. 여기는요 아까 가격 납기, 납품, 물량, 물 조건들이 협상한다 했잖아요. 여기서 좀 달라. 라이센스 조건 같은 것들. 그리고 보면 사용자 수입니다. 물량 조건이 아니라 사용자 수에 따라서 또 다르고 스토리지 조건들,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협상합니다. 솔루션 뭐 C언이나 C#,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적 호환 조건 같은 것들을 협상해서 ERP 시스템, 통합 시스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그런 것들을 다 협상하는 게 바로 솔루션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업이랑 좀 다른 거죠. 공학적 조건들, 즉 컴공과 성형계 융복합적 조건의 솔루션 영업입니다. 솔루션 영업에서 솔루션을 제거하게 되면요 뭐 영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잘. 솔루션 영업은 너무 특수성이 강해요. 협상 조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사용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루션 영업을 웬만하면은요 그걸 세팅을 잡은 거랑 서비스 기획이랑 같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오히려 서비스 기획이랑 더 잘 맞아요. 솔루션 영업은요. P 말고 P 맞아. 솔루션 영업, 서비스 기획 같이 잡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솔루션 영업 자체가 그쪽의 협상을 다 맞추잖아요. 그럼 이제 기획 단계란 말이죠. 그 기획 단계를 거의 같이 하거든요.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끔 하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개발자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컴공 친구들이 조금 성향 자체가 조금은 폐쇄적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 전 동년배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약간 개발 쪽에는 크게 뜻이 없기 때문에 공격 전산 쪽 준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기업 전산, 공격 전산과 사기업 전산은요 사실상 무덤이라 불립니다. 왜? 전산 운영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사기업인데 공기업처럼 살 수가 있어. 새로운 뭐 개발 이런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SI 업체처럼 계속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이죠 하나의. 그럼 이제 그 다음 파트인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와 관련해가지고 무엇이 과연 더 중요할까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